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이아이디 이하전기, 이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셀은 뭐 사실 비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주들이 좀 변화가 있어요. 좀 주주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네,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으로 지금 현재 표출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동참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2023년도 5월경에 이 횡령건, 배임 횡령건 발생한 거 있죠. 요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좀 세밀하게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현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재무제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감사의견.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주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거래 정지지만은 다른 쪽 종목도 좀 하시면서 손실을 좀 만회할 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실적주를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꼭 빛나는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약으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고 계셔서 저도 이 이화그룹이 회생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영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주주들이 그 변화가 오고 있는데 뭐 소액주주연대의 동영상은 새롭게 올라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주주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청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소액주주연대하고 연관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 전자청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과거에 뭐 작년에도 뭐 이런 건들 열심히 이제 냈습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상태 결정까지 다시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실 난감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동의 진행 청원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한 30일 이내에 5만 명 정도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요. 네. 그러면 정부 그 위원회 회부가 될 수 있어요. 위원회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월 20일에 이 청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2,568명이에요. 자, 한 달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청원을 하신 분들은 청원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주시면 서로 우리가 그 인증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거 이제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여하튼 3만 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이 건이나 다른 그 속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로 좀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고 실시간 속보나 이런 건에 대한 내용이나 또 지금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제가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시고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청원은 여기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고 핵심을 찝어서 청원의 취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청원인은 이제 박모 씨가 이제 주주분이겠죠. 네, 청원을 한 건데 개선 기간을 더 부여해달라. 왜 우리가 개선 기간을 자꾸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결국
개선 기간이 있어야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사측의 의지가 아주 적극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압박을 줘야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각을 하는 쪽으로 뭐 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영진을 확실하게 교체하는 그런 건에 마지막 우리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회생을 해서 상장이 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상장이 돼야 자금줄이 마르질 않아요. 기업이. 비상장으로 가면 사실 자금이 유입되기가 쉽진 않고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그러면 기업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하고 그러면 청산 가치만 나오고 청산 가치 뭐 얼마 되지 않는 거 막 그 정도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건들을 위해서 개선 기간을 좀 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고 거래소에서 실수했다. 물론 메리츠는 잘못한 거고 얘네들은 형사 책임 받아야 되는 거고 다 물어내야 되는 거고 거래소는 선의의 관리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거래소 쪽에서 해줬다면은 당연히 개선 기간을 다시 부여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청원을 하시고 청원했습니다. 막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유아그룹도 좀 잘 되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청원하시고 문자 많이 주시고요. 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요게 아까 강조를 드렸다시피 30일 내에요. 30일 내에 5만 명 도이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 5월에 횡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경영진 교체.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 횡령건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일단 사실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횡령건을 보면은 지난 2023년 5월 달에 나온 횡령 금액을 보면 토탈 해가지고 770억입니다. 사실 예상보다 컸죠. 근데 각 사별로 횡령 혐의 금액이 있어요. 물론 이제 순환 출자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일 수 있겠지만은 보면은 이트론이 많아요. 311억. 이 아이디는 제일 많습니다. 416억. 이화전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지금 횡령 금액으로 봐서는 이화가 좀 유리하고 그리고 이 아이디는 사실 자산가치 꽤 있지만 이 횡령 금액이 지금 재무제표에 선 반영이 돼 있는지 아니면 후반영이 될 건지는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순환 출자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운명일 수 있겠지만은 이 아이디가 좀 많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것이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아직 모르죠, 우리가. 미리 반영됐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그때 계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이 각 사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요것을 일단 알고 나중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제가 감사 의견이라고 말씀을 올렸었죠. 감사 의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감사 의견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감사 의견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단기의 감사 의견, 그러니까 지난 2024년도 분이죠. 2024년 반기의 감사 의견은 나왔고, 그리고 2024년도에 온기의 감사 의견은 아직 안 나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 의견이 전부 부적정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부적정을 일단 감사 의견에서 좀 면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반기 검토가 부적정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재작년 것도 역시 의견 거절이 나왔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감사 의견을 잘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월 달에 나오는데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반기 검토 의견이 사실 부적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트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트론도 의견 거절이 나온 상황이고 자,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그리고 봐야 돼요. 그리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이 일단 먼저 중요한 것 같은데 요게 먼저 나올 거는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권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뭐 2, 3개월 정도는 최소한 걸리는 건데 뭐 이게 뭐 빨리 나올 수도 있죠.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패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뭐 법원의 결정하고 정부 당국하고의 결정은 좀 틀리죠. 법원은 그냥 법원대로 예전에 하던 식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그걸 뭐 빨리 뭐 1개월 안에 한다든가 막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요건이 어떻게 그 상패 간소화건과 관련해서 변하는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하튼 지금은요, 요런 건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선 기간 요건은 일단, 그러니까 이거예요. 순서가. 일단 감사 의견.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가처분 신청 결과. 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게 잘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정리매매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정리매매를 하실 분도 있고 이제 비상장 상태로 가져가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이미 뭐 드렸듯이 청원 꼭 해주시고요.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좀 문자로 인증을 좀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뭐 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종목명, 뭐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고요. 텔방에서는 좀 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셔가지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일단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실적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이 종목에서는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앞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